만약 날짜 범위를 7일이 아니라 10일로 바꾸고자 한다면 B3셀로 가서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번째 강의 주제로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하다가 재테크,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어떨까 싶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 국한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엑셀의 중요한 함수들도 함께 다룹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함수들만을 이용해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7회 강의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주요 기업들의 재무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주가 정보뿐만 아니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혹은 PER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파이낸스 함수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HTML 기본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상태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좀 불편해서 엑셀의 정보를 가지고 오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숫자 정보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만 스파클라인은 사라지고 만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셀의 함수만을 이용해서 주가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 기업,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의 주가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번 회사명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회사 이름을 입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B2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는 미리 워크시트에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하고 원본 항목을 선택한 다음 회사명이 들어있는 J3에서 J1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우리는 B2셀 옆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회사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C2셀을 선택한 다음 삼성전자의 코드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한 수식을 작성합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VLOOKUP 괄호를 엽니다. 룩업 밸류는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B2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테이블 어레이 인수는 회사명과 코드 정보가 들어있는 J3에서 K1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콤마를 하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이 영역 중에서 코드 정보는 회사명 코드 두 번째 열에 들어있죠. 그래서 2를 입력하고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코드 값을 찾기 위해서 false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삼성전자의 코드 정보를 이렇게 읽어드려 왔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시작 일자와 날짜 범위, 종료 일자 같은 추가적인 정보들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종료 일자는 2021년도 마지막 주식시장이 오픈된 날짜인 12월 30일을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날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종료 일자를 기준으로 며칠까지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지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시작 일자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C4셀에는 이 두 정보를 빼기 처리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종료 일자와 날짜 범위만 입력하면 시작 일자는 자동으로 구해지게 되죠.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다른 함수의 인수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B8셀 정도를 선택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참고로 지금 사용하게 되는 스톡 히스토리라는 이 함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지원되는 함수입니다. 다른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스톡 히스토리 함수를 입력을 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이 함수는 여러 가지 인수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인수는 스톡이라는 인수로서 이 스톡이라는 인수 부분에는 회사의 종목 코드가 들어있는 C2셀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스타트 데이트는 주식 정보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시작 일자를 지정합니다. 시작 일자는 C4셀에 들어있죠. 그리고 콤마를 하고 이번에는 종료 일자를 지정합니다. 종료 일자는 C6셀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합니다. 날짜별로 주가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일별에 해당되는 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콤마를 이용할 때마다 팝업 도움말이 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인수를 하나하나씩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인수인 headers라고 하는 부분은 표의 제목 부분을 표시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머리글을 표시해 보도록 하죠. 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냐 하면 종가부터 거래량까지 모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가는 1이죠. 콤마를 하고 시가는 2번, 콤마, 고가는 3번 이렇게 해서 3, 4, 5번까지 입력하면 거래량 정보를 모두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비지라는 문구가 잠시 표시된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회사의 모든 주식 관련 정보가 이렇게 한꺼번에 반환되어졌습니다. 만약 회사 이름을 삼성전자에서 다른 회사로 삼성전기로 바꿔올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성전기에 해당되는 모든 주가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다음으로는 하나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여러 개의 회사를 우리가 앞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불러온 것처럼 그와 같은 형태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사명과 코드는 앞에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일자부터 종료 일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주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D7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스톡 히스토리라고 입력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스톡 인수는 회사의 코드를 지정하면 된다고 앞에서 소개를 드렸죠. B7셀을 지정합니다. 콤마를 합니다. 이번에는 시작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일자는 B2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할 때 B2라는 셀 주소는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지정을 해줍니다. 콤마를 하고 끝나는 날짜도 B4셀을 지정한 다음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콤마를 합니다. 일자별 주가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하고 콤마. 머리글은 표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머리글 없음에 해당되는 0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여러 주식 정보 중에서 종가 정보만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무언가 값이 불러와지긴 했는데 조금 이상해 보이죠? 이상한 게 아니라 단일 기업 시트로 가서 CJ제일제당 정보를 보면 여러 정보 중에서 종가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39만 1,000원, 38만 7,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CJ제일제당의 지정한 시작일과 종료일자에 해당되는 종가 정보들만 불러와진 겁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열방향으로 배치를 하고 싶은데 행방향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엑셀의 기본 함수 중에서 transpo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의 배치 방향을 행열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D7셀을 선택한 다음 수식 입력줄에서 스톡 히스토리 맨 앞쪽으로 가서 transpose라고 입력하고 괄호를 입력합니다. 수식 맨 뒤쪽으로 가서 괄호를 닫아 주어야겠죠.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행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열방향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D7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 주기만 하면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지정한 날짜 사이에 있는 모든 종가 정보들이 한꺼번에 불러와졌습니다. 이번에는 C열에 있는 각 셀의 추세 정보를 차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C7셀을 선택합니다. 삽입 탭 스파클라인 그룹에서 꺾은 선형 명령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범위로는 D7에서 I7셀까지로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고, 위치 범위는 C7셀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CJ-제일제당의 각 날짜별로 데이터에 해당되는 추세선이 자동으로 그려졌습니다. 추세선의 모양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7셀을 선택하면 스파클라인이라는 탭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스타일 그룹의 스파클라인 색 명령을 클릭한 다음 두께를 지정합니다. 1과 2분의 1 정도로 좀 굵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식색 명령을 클릭하고 높은 점 빨간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표식색 낮은 점 항목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스파클라인은 엑셀의 수식과 마찬가지로 아래로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7셀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치 수식처럼 아래로 복사를 해주면 각 기업에 대한 추세 정보들이 셀 안에 표시됩니다. 됐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추세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이 몇 월 며칠에 대한 실적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손으로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매번 바꾸기는 번거로울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D7셀에 들어있는 이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D6번 셀로 가서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트랜스포즈 맨 앞쪽으로 가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인덱스 괄호를 열어주겠습니다. 스탁 히스토리 함수의 맨 마지막 인수가 지금 1로 되어 있죠. 이 앞부분으로 가서 0을 입력하고 콤마를 해줍니다. 왜 0을 추가로 해주냐 하면 지금 데이터는 표의 제목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표의 제목 부분 중에 날짜 항목을 추가해 주기 위해서 앞에 0이라는 인수를 하나 더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수식 쪽으로 가서 콤마를 하고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트랜스포즈 스탁 히스토리에 의해서 정해졌죠. 바로 인덱스 함수의 어레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레이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는 로우 넘버, 다시 말해서 지정한 영역에서 몇 번째 값을 가지고 올 것인지를 지정해주는 인수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1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표의 제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죠? 만약 날짜 범위를 7일이 아니라 10일로 바꾸고자 한다면 B3셀로 가서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 7일까지 데이터가 있던 부분이 10일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입력된 부분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만 추세 정보가 들어있는 스파클라인 이 부분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C7셀을 선택한 다음 스파클라인 탭에서 스파클라인 그룹에 있는 데이터 편집 명령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범위가 지금은 D7에서 I16까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거를 한 다음 D7에서 I열이 아니라 L열까지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 L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줍니다. 위치 범위에 대한 내용도 지우고 위치 범위는 C7셀로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스파크 라인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서 수식처럼 복사를 해서 채워 넣기를 하면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파이낸스의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엑셀의 기본적인 함수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스탁 히스토리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주가 정보를 워크시트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대한 주가 정보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지원하는 스톡 히스토리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의 주가 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죠. 이때는 스톡 히스토리 함수와 함께 엑셀의 기본 함수 중에 하나인 트랜스포즈 함수를 이용하면 행방향으로 배치된 데이터를 쉽게 열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추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파클라인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추가한 정보들에 대해서 표의 제목에 날짜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함수들과 함께 인덱스 함수를 조합하면 표의 제목도 쉽게 표시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